하락세가 멈추는 모습이었는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PF 부실이라든지 일부 은행의 뱅크런 사태라든지 거래량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증가세는 있지만 절대적인 양은 아직 매우 못 미친다. 역전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유동성을 다시 한번 제공하는 정책,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성준입니다. 정보연 NH투자증권 텍스센터 부동산 수석 연구원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채널은 처음 모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브릿지 애청자 여러분. 저는 NH투자증권에서 부동산 시장 리서치와 고객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연이라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네, 네. 워낙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도 많기도 하고 요즘 네. 시장이 워낙 혼란스럽다 보니까 예. 이런 정확한 진단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 네.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41%가 주택 매매가가 보합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본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좀 현재 시장 상황 좀 어떻다고 보시나요? 네, 확실히 연초보다는 매수 심리가 좀 올라온 느낌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그 하락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고요. 내 집 마련을 준비했던 분들이 청약도 웬만큼 이제 완판이 되고 했던 모습에서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일부 대규모 단지나 상징성이 있는 단지, 그러니까 둔촌주공 같은 단지에서 그렇죠. 좀 퍼져나갔던 어떤 이런 효과로 인해서 지금 반등세가 유지되고 있고, 서울 기준으로 한 5월 넷째 주부터는 0을 넘어서는 이제 반전으로 성공한 모습이고, 전국적으로도 충북과 충남, 경북 일부 지역에서도 이제 아예 상승 반전한 지역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상반기와 같은 흐름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데 그치고 다시 한번 2차 하락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설왕설래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확하게 5대5 상태로 나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시장보다 시장에 참여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많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락세가 크게 보면 지속되는 분위기에서 좀 지역적으로 재료가 있거나 정비사업이라든지 교통망 확충의 어떤 재료가 있는 곳들은 좀 국지적으로 반등을 좀 이어가는 그런 이제 강보합도 유지되는 지역도 나타나는 혼조세 시장으로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규제를 푸는 1.3 대책이 나오면서 바로 이렇게 더 떨어지지 않고 하락세가 멈추는 모습이었는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PF 부실이라든지 일부 은행의 뱅크런 사태라든지 이런 게 시장에서 어떻게 상호적으로 맞물릴지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혼조세가 계속될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시고,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지금 다양한 키워드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 딱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이 키워드를 봐라 라고 네. 하시는 게 있을까요? 네, 거두절미하고 일단 역전세. 우리가 매매라고 하는 그 자산 가격의 결정 요인으로는 이 자산 가격을 떠받치고 있는 실제 사용 가치를 할 수 있는 실사용 가치, 그러니까 공간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전월세 시장이 하방지 지선 역할을 얼만큼 할 것이냐를 먼저 봐야 되는 거고요. 요새 역전세가 워낙 키워드로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역전세가 아무래도 자산 가격에도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임대인들의 DSR을 이제 좀 더 완화시켜주는 네. 특례보금자리와 같이 DTI 60%까지 적용해주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시사한 바가 있는데, 현상과 맞물린 정부의 정책 대응, 이것도 좀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거래량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증가세는 있지만 절대적인 양은 아직 매우 못 미친다라고 하니 거래량이 하반기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또 향방의 중요한 이제 키워드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키워드는 차별화 국지와 또 양극화되는 정비 사업을 필두로 한 일반 분양에 대한 청약 경쟁률, 이쪽도 시장의 주목은 굉장히 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서 매도인들이 내놓는 호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2, 3년 이후에 이제 브랜드 있는 새 아파트로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돈을 나눠서 낼 수 있으니까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도 덜기 때문에 2023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로 갈수록 분양 가격하고 일반 매매 시장하고의 매매 가격하고 거의 갭이 많이 붙는, 한쪽으로 수렴되는 시장으로 많이 보여질 거라서 분양 시장에서 갖고 있는 가격 메리트가 예전보다 점점 떨어질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실제 시장의 심리를 파악하는 주요 지표로서 계속 좀 더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청약 경쟁률
경쟁률이 그러면 매매 시장하고 연동되는 부분들이 생길 거고 지금 같은 경쟁률이 안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어쨌든 매매 가격보다 분양가가 낮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일단 네. 가격 메리트가 있고 정부가 전매 제한도 풀어주고 하면서 대거 이제 잠재 수요였던 분들이 이제 유유 수요로 들어왔던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경쟁률이 높아졌는데 예전과 같은 로또 청약 없어졌고요. 그리고 인건비나 건자재 값 높아지면서 분양 가격 높아질 거고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택지 지역들도 많이 없어지면서 주변의 어떤 시세만큼 또는 그것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내놓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시세보다 더 비싼 분양가가 나왔을 때 참여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정말 진검승부가 되겠죠. 그걸 하반기부터 내년 이제 상반기 이어지는 그 구간 동안 아마 예의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전세를 첫 번째 키워드로 꼽아주셨는데 저희가 네.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장 이제 임차인분들이 네. 길거리에 나앉으면 안 되니까 네. 그걸 막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했는데 그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또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도 완화를 했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제 일각에서는 정부가 다시 부동산을 부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좀 어떻게 보시고 또 이게 네. 또 시장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부동산은 사실 투자와 실수요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네. 교집합도 많고요. 그리고 투자 수요가 언제든 실수요로 변할 수가 있는 굉장히 가변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이거는 100% 부양이다 아니면은 이건 규제를 잡기 위해서다 이렇게 명분과 어떤 표면적인 그 해석은 있지만 이게 실제로 시장에는 그 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규제를 강화했을 때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고 매도를 출애하기 위해서 정책을 폈지만 결국에는 매물이 잠기는 뭐 현상도 있었고 그렇죠.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도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역전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한시적으로 유동성을 다시 한번 제공하는 정책을 정부가 폈을 때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공존해야 되고 상생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상환 능력이 없는 임대인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건 맞죠. 네, 이거는 피할 수는 없죠. 근데 이 도와주는 것 자체가 임차인을 좀 보호하기 위한 어떤 명분이 있었던 건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영역 같아요. 저는 우선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환을 잘 해서 내보냈어요. 네. 퇴거를 잘 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출기관들이 순위가 이제 후로 밀려 나가는데 예전처럼 뭐 우호적으로 대출해줄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점이 있고 그리고 이게 상승장에서는 다 문제가 되진 않죠. 그렇죠. 예, 다 네. 덮일 수가 있는 건데 하락이 지금처럼 지속되는 장에서 한 번은 막아줬지만 재차 거듭 연속적으로 발생이 됐을 때 언제까지 그러면 이거를 떠받들 것이냐. 저는 요번에는 임시적으로 숨통을 트이게 해주지만 상환 능력이 안 되면 뭐 처분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숨만 쉴 수 있게 불어넣어주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상환을 해서 시장이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채무가 더 많은 자산은 처분할 수 있게끔 그런 선순환 구조로 자구적인 노력도 참여자들 좀 해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정작용을 시장 안에서 하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어떤 구조 조정을 겪으면서 많은 고통들이 좀 수반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 정부의 이 대책은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기 위한 유예지 네.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거든요. 지역별 차이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는 사실상 전혀 오르지 않고 네. 있고 오히려 더 내려가고 있고요. 근데 반면 서울에서도 그렇고 수도권에서도 일부 지역들은 네. 반등세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얘기가 나오는 게 그렇지 바닥이냐 잠깐 올랐다 다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엔 바닥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바닥의 가능성이 연초보다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또 한 번 출렁일 가능성도 저는 언제든 도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망을 하시는 분들과 저는 조금 다른 견해가 있는 지점은 어디냐면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여있는 주요 지역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서울 안에서도 지구단위 계획이나 정비사업 이슈가 많은 곳들 압구정동이나 목동, 여의도 이런 곳들은 역전세가 강남이 제일 세기 때문에 여기부터 하락폭이 계속 더 클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도 다주택자가 집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서 가격을 떠받드는 그런 시장은 결코 아니거든요. 취득세 중과부터 해서 이미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시장은 철저하게 내 집이 필요한 무주택자가 취득을 통해서 1주택이 되는 그 과정에서 집을 사는 분들이 제일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실수요자의 매수가 가장 많았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투자는 가격이 오르면은 상승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투자 수요가 더 유입되는 분위기가 더 많아지고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이제 많이 터지게 되는 상승하게 되는 분위기고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조정이 오니까 좀 반등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기
언급들이 이제 정말 이제 최고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들은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시장과 다른 사이클로 좀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반적인 시장은 아무래도 지지부진한 어떤 보합이라든지 네. 이런 불안 요인을 계속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언급드렸던 이 전월세 시장의 안정이 선행되기 전까지는 추세적인 매매 시장의 반전은 쉽진 않거든요. 혼조세나 뭐 이런 게 나타나는 것, 시점을 또 좀 특정해서 이때가 딱 저점 바닥일 겁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있고요. 지금 정도에서 저는 1차 저점이라고는 충분히 좀 생각은 되고, 만약에 추가 하락이 있다라고 하면 10%에서 뭐 15%, 그러면은 이제 지난 연말과 연초 대비해서 5에서 10% 빠지는 수준, 이제 거기까지는 버퍼를 일단 두고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을 잡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영상을 올리면서도 많은 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시는 네. 게 최근에 일어난 반등 거래, 일부 네. 거래들이 미등기 거래다. 네. 계약만 해놓고 실제적으로 거래는 이어지지 않고 나중에 계약 취소한다. 집값 띄우기다. 이런 뭐 의혹들도 제기를 합니다. 이러한 미등기 거래가 실제 한다고 보시는지, 또 네. 이게 어떻게 시장에 좀 작용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양을 떠나서 실제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부동산만큼 어떤 자산의 가격을 평가할 때 매매 거래 사례를 토대로 하는 게 없잖아요. 주변의 거래량과 그 거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우리가 30일 안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등기가 넘어오지 않은 다수의 거래들도 빈번하게 발생을 했고, 여기에는 이제 임대차 3법이 도입이 되면서 계약갱신 청구가 들어간 계약들은 좀 더 일찍 물건을 내놓죠. 그렇죠. 그렇다 네. 보니까 처음에 계약 시점하고 잔금 시점하고 인터벌이 6개월, 8개월 이렇게 벌어지는 것들도 좀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신고는 되어 있는데 등기가 넘어오지 않은 것들, 그리고 그 사이에 의도든 의도하지 않았던 변심으로 인해서 계획이 바뀌면서 파기가 되는, 이제 그런 취소가 되는 계약들이 많아지니까 그걸 보고 거래했던 분들은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표본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동일 면적대의 세대수가 많은 대규모 단지들, 송파구, 강동구, 실제 그런 진성의지를 가지고 매매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처음부터 이제 의도된 계획을 가지고 참여했던 분들이 섞여 있으니까, 선이랑 악의가 다 섞여 있는 거네요. 예, 섞여 있으니까 분간이 안 되는 거죠. 대부분 하락 시장에서 반등하는 거래들이 보통 이런 게 많잖아요. 최고점을 찍는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더 혼란스러운 거여서, 저는 뭐 어플리케이션에서 발빠르게 정보가 올라오고, 그리고 커뮤니티 통해서 그런 정보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전파가 되고 있는데, 딱 아침에 눈 떠서 그 정보만을 봤다고 해서 100% 이게 사실이다 라고 아예 100% 신뢰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이게 좀 다를 수 있다 라는 정도의 합리적 의심은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아요. 사회적인 병폐를 또 바로 잡고자 국가에서도 등기 정보까지 이제 실거래가 정보에 맞습니다. 포함을 해서 이번 달부터 도입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보정은 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이제 확인까지 된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또 아마 그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정보 업체들, 사이트들도 아마 개편할 겁니다.